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조각 21번, 이제 여러분, 면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이제 공부할 때 대칭해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면세가 독립된 걸로는 더 많이 나오죠. 일곱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자, 다음 문제. 자, 여러분, 114번부터 볼 거고요. 자, 여러분, 면세 쪽에 주로 나오는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품목을 쭉 주고 다음 중 면세가 되는 항목은 다음 중 면세가 되지 않는 항목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 구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추어 야구를 보러 가는 입장권이다, 그럼 면세예요. 하지만 프로야구 입장권이다, 그거는 과세고요.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를 이따가 한번 쭉 정리를 할 거고, 또 하나 잘 나오는 주제가 면세의 폭이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영세율은 뭐라 그랬어요? 영세율은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전 면세 제도이다. 면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분 면세 제도이다. 됐죠?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면세인데 뭐 왜 부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영세율은 매출 쪽에 영세율로 과세되고 매입세 공제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아예 싹 사라져. 완전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 면세 제도야. 영세율이. 면세는 뭐 당연히 과표도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 아예 납세 의무자가 아니거든, 부가가치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니까 전부 다 면세되는 게 결과적으로 아닌 거야. 그래서 부분면세 제도입니다. 면세는 부분면세 제도이다. 이게 처음에 공부 안 하고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지 싶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죠? 알아두시고, 자, 면세에서 아까 면세 품목을 구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이것도 많이 나와요. 면세의 포기.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면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야. 최종 소비자, 서민층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요. 최대한 좀 소비자 가격을 낮춰주기 위한 효과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세를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나 면세 안 할래요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특정한 경우에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포기할 수 있어.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면세업자가 이제 수출을 하겠다는 거야. 면세 대상 재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적용해주고요. 또 학술기술의 연구를 하는 단체가 연구 관련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요 두 경우만 체크해두자라는 거야. 알겠죠? 면세는 최종 소비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무 경우에나 막 포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이 두 경우만 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영세율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자, 그리고 요 면세 포기의 시기 제한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예를 들면 감가상각 방법을 바꾼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제한되는 기간이 있다고. 언제까지 신고하라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직전 연도 종료하기 3개월 전 혹은 직전 연도 종료한 후 2달 이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다음부터 적용해준다, 다음 기부터 적용한다 이런 게 있는데 면세 포기는 상관없어. 언제든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면세 포기하고 싶습니다. 신청서 내고 기다리는 거야. 세무서에 연락을. 너 면세 포기 승인됐다. 이제부터 면세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면세 포기 신고서 내면 여기 신고한 날부터 바로 면세 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것도 내가 면세 포기 했죠? 그럼 면세 포기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여러분 다시 면세 적용 못해요.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거야. 3년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요것도 여러분 신고한 날에 다음 날부터 3년, 신고한 날에 다음 달 1일부터 3년 아니에요. 신고한 날부터 3년이에요. 그렇게 나옵니까? 나와요. 알았죠?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신고한 날부터 3년 체크해 둡시다. 자, 3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요것도 중요해. 나 3년이 지났어요. 요건이 갖춘 거지. 이제 다시 면세 받고 싶으면 그 면세 적용해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면세 다시 하겠다는 신고서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면세 포기한 상태로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으면. 됐죠? 요런 것들이 다 문제 나와요.
그리고 둘 이상의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그 중에 하나만 구분해서 면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세율 적용이 돼서 면세 포기한 경우 있죠. 아까 위 두 경우 중에 가경우잖아. 가경우. 이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를 영세율 수출되는 걸로 해놓고 그래놓고 면세 포기해놓고 슥 국내에 공급했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누구 맘대로. 안 되죠. 수출하는 걸 전제로 해서 면세 포기하는 건데 전제가 깨진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면세 포기의 효력이 없어. 즉 면세를 적용 또 한다는 거예요. 국내 공급하면. 됐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우리 앞쪽에서 포괄량도 공부할 때 제가 뭐 공공 만두집을 하다가 이거를 통째로 뭐 상호랑 업장 전부 다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괄량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면세 포기를 한 상태였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의 효력은 포괄량도 한 경우에 포괄량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됐죠? 여러분 요 정도 지금 숙지하고 계시면은 면세 포기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맞출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 받고 싶어도 다시 면세 받지 못해요. 요거 됐죠? 2번 면세 포기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했잖아. 됐죠? 그리고 3번 영세율 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할 수 없다뇨. 있죠? 면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오케이 면세 포기할 수 있어요.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그 면세 포기의 효력은 양수자한테 승계 되죠. 아니한다 하면 틀린 거야. 승계됩니다. 면세 포기 신고서는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에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그럴싸하죠.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면세 포기의 시기 제한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문장들이 다 그럴싸해 보여. 면세 포기? 승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마음대로 포기하게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근데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정리했죠? 여기 있는 항목들은 다 잘 알고 있으십시다. 다음 문제 115번. 자 봅시다. 면세 제도는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땡 틀렸어요. 땡.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면세 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제도예요. 됐죠? 면세 포기 대상을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아니에요.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면세 제도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 최종 소비자, 서민층을 위해서 조세 부담을 경과시켜주는 제도예요. 자, 뒤쪽에 제가 정리해놨는데 여기 좀 필기가 미리 돼 있네. 다시 볼게요. 다시 여기. 그럼 면세 제도는 최종 소비자인 서민층의 기초 생필품의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라고요.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면세 제도는. 자, 여러분 근데 요거는 한 가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 면세 포기 제도 있죠. 면세 제도 자체 말고 지금 면세를 포기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영세율 적용받아서 수출하는 경우나 학술 연구단체에 제공하는 이런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거 자체는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면세의 포기는. 요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알아만 둡시다. 면세 포기는 사업자를 위한 게 맞다. 하지만 면세제도 그 근본이 되는 면세제도 자체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됐죠? 요렇게 정리합시다. 많이 나와요. 자, 면세 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 적용에 불과하다. 맞다.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아니고 신고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 아니고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은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냐 여기.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세 적용을 받게 된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포기한 걸로 본다고요. 면세 포기한 걸로 본다고. 면세 다시 받고 싶다고 신고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3번.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을 내가 영위 중이야. 그러면은 구분해서 하나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중요합니다. 볼게요. 영세율 적용 대상 제한 또는 영영만을 면세 포기했대. 이거는 수출될 것 같아서 수출될 것 같아서 그걸 전제로 지금 면세 포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국내에 공급했다는 거야. 국내에 공급해서 배신한 거죠. 원래 예상했던 대로 안 한 거지. 배신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무튼 원래 예정했던 대로 행위하지 않은 거잖아. 수출하는 전제로 지금 면세 포기하게 해줬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다시 국내에 공급하면 안 되잖아. 그러죠? 그 약속을 깬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영의 세율을 다시 적용한다는 거지. 10% 세율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10% 세율 적용한다는 말은 뭐야? 면세 포기를 인정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 아까 했던 말입니다. 여기 영세율 적용 사업자라서 면세 포기한 경우예요. 윗경우에서 이 가경우라는 거지. 면세 대상 제어를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럴 거면 면세 포기다. 면세 포기해도 돼라고 해서 얘가 신고했는데 그래서 면세 적용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슬쩍 국내에 공급했대요. 그럼 면세 포기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야? 영의 세율을 계속 영의 세율이라 죄송합니다. 면세를 적용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위에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10% 세율 적용하면 안 돼. 안 돼요. 면세로 해야지, 면세로. 됐습니다. 5번.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 사업 양수자한테 승계되지 않으므로 아니야. 승계된다니까요. 포기율 별도 신고 아니라는 거야. 됐죠? 여러분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둡시다. 자, 지금 116번으로 넘어오세요. 116번부터는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여기 116번부터는 면세 대상 품목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여기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자주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앞글자 따고 이렇게 못해요. 이런 것들은 보고 자주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드체 되어 있는 거랑 비교하면서 공부하고 실제 나왔을 때 내가 자주 봤던 거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 사실. 아시겠죠? 대부분 수험생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누구 토시 하나 없이 다 외우더라 이런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안 그래. 그냥 많이 봐두고 여기 나온 거 위주로 볼드체 있는 거로 공부하시면 충분해요. 자, 소금 면세예요. 여러분 빨갛게 되어 있는 건 과세, 비교해서 과세인 경우를 빨갛게 해뒀어요. 지금 면세 품목은 여기에 그냥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면세 품목이고 옆에 빨강이들은 헷갈리기 쉬운 요 소금은 면세인데 맛소금은 과세야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공부하기로 하도록 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요게 이따가 또 볼 건데 여러분 우리 보면은 풀무원 김치, 비비고 김치 이런 식으로 규격 포장된 김치 있죠. 저도 요즘 이 김치 사 먹고 있는데 아무튼 맛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자, 아무튼 썰어 나온 김치를 먹고 있어요. 근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먹는데 그게 여러분 규격 포장은 과세요. 그러니까 여기 규격 포장 안 된 우리 김치 있죠? 시장 같은 데서나 이렇게 김치 이렇게 달라 그러면은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가져가라 그러고 그런 거 있죠. 마트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봉투에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김치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담아서 반찬 칸에서 살 수 있는 그거는 면세고 지금 CJ나 이런 풀무원 김치, 비비고 김치 이런 것들은 원래 과세였거든요. 이게 원래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일단 우리 시험이 70회 시험이죠. 23년도 시험이에요. 일단 70회 시험을 전제로 말하면 일단 23년 말까지 그런 비비고 김치 이런 것들도 한시적으로 면세야 지금. 이게 여러분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연장이 되면 24년도에도 이게 계속 면세일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일몰이 23년 말까지로 돼 있긴 해요. 알았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24년도 시험을 여러분께 만약에 준비할 때 이걸 보신다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던가 나중이라면. 일단 여러분 23년도 시험 보시는 70회 보시는 분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일단 규격 포장된 김치도 면세예요. 됐죠? 자, 일단 쭉 볼게요. 말하려고 하다가 자 여러분 비식용 먹는 게 아닌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면세예요. 면세. 자 근데 외국산이면 과세고요. 관상용 열대어 이런 거는 먹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과세예요. 과세. 됐죠? 여러분 여기 수돗물, 요런 것도 비교하기 좋죠. 수돗물은 면세예요. 전기는 과세예요. 수도요금에는 면세가 되어 있고 전기요금에는 보시면 과세가 되어 있어. 왜 그러나요?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줘야 돼요. 되게 옛날 기준으로 한 거라서 그래요.
아무튼 그럽시다. 자,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인데 유연탄은 과세예요. 여러분 뭐 못해먹게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 그죠? 비교하면서 할 수 있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뭐 기저귀나 이런 것들은 다 면세고요. 여성용품이나 어떤 기저귀나 이런 것들은 다 면세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객 운송 경력, 지하철, 시내버스는 면세예요. 요거 비교하셔야 돼. 지하철하고 시내버스는 면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외 고속버스, 택시, KTX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비행기도 과세고요. 됐죠? 요거는 여러분 이따가 따로 마지막 문제에서 한 번 더 또 진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거, 빌려주는 거. 그거는 주택하고 그게 관련된 땅을 빌려주는 거는 면세예요. 근데 사업용 건물과 사업용 땅을 빌려주는 거는 과세예요. 그렇죠? 의료 보건 영역과 혈액은 면세고요. 상비용, 감기약 등 의약품 단순 판매는 과세.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병원 가서 감기 때문에 병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자 처방전 이렇게 줬어. 그럼 약국 가.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뭔가 이렇게 조제해 주셨대요. 약사분께서 조제해 주는 거 있죠. 그거는 면세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박스에 들어서 파는 거 있죠. 기성품 약들. 그건 처방 없잖아. 처방 받지 않고 가가지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먹잖아, 사 먹잖아. 그거는 과세예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예요. 됐죠? 비교해야 돼. 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교육 용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육 용역은 면세인데 비교해야 될 게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예요. 아마 이게 뭐 춤 가르쳐 주는 학원도 과세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아서 자동차 운전 학원만 알아둡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도서. 여러분 제가 이거 말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 말 안 했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또 엉켰네. 중요한 건 조금 더 중요할 뿐이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 책, 신문,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 다 면세예요. 방송 면세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광고 있죠. 신문 안에 있는 뭐 광고 그런 거 과세예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끝난 줄 알았죠? 뒤에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추어 야구 입장권 면세예요. 프로야구 입장권 과세예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면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를 들면 동물원인데 여기 막 놀이기구 같은 거 같이 있는 곳 뭐 에버랜드나 요즘도 에버랜드인가요? 제가 사실 전 놀이기구 이런 거를 안 타기 때문에 안 가봤는데 아무튼 그런 곳 있잖아요. 동물원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막 이런 곳 그거는 과세예요. 됐죠? 종합적으로 같이 있는 엔터테인 할 수 있게 돼 있는 곳은 과세입니다. 금융보험 용역 면세예요. 은행업 면세죠. 자, 이것도 토지를 공급하는 거는 면세예요. 그런데 자, 건물을 공급하는 거는 과세인데 자, 그 건물 중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은 또 면세예요. 여러분 이런 게 좀 헷갈리죠. 여러분 지금 아까 토지 임대, 뭐 주택 임대, 토지 공급 이거는 이따가 한번 다시 정리할 거야. 이게 헷갈리거든요. 됐죠? 일단은 여기서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표 요즘 뭐 모으시는 분 잘 많지는 않겠지만 우표 이런 거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따로 나온다고 수집용 우표 그건 과세입니다. 담배 피지 마시고요. 아무튼 자, 농담입니다. 아무튼 국가가 공급하는 재활용역. 여러분 이거 앞에서 공부했죠? 기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다. 이걸 머리에 깔고 나서 그 다음으로 뭐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용역들은 기본적으로 재활용역들은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면세한다는 거야. 이게 면세인데 그 중에서 뭐 우체국 택배, 고속철도, KTX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민간하고 경쟁이 된다고 했지. 우체국 택배는 다른 택배회사하고 싸워야 되고 고속철도는 비행사하고 항공하고 경쟁 관계잖아. 그러니까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국가가 공급하더라도 과세로 하겠다라는 거야. 형평이 맞추려면 둘 다 면세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럼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알았죠?
자, 과세.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국가에 공급하는 건데 이때는 공짜로 공급해야 돼. 아셨죠? 요 20번은 국가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1번은 내가 국가에 공짜로 공급하면 면세야. 유상으로 공급하면 과세입니다. 됐죠? 이렇게 외웁시다. 자, 요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모든 면세 품목을 다 암기할 수는 없다. 정리된 것만 보고 가자. 정리도 많이 되어 있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앞에 풀이를 볼게요. 풀이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원래 여러분 정답이 1번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까 요 규정 있죠? 비비고 김치, 풀무원 김치, 규격 김치에 대해서 23년까지 면세가 이게 올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기출에서는 이게 다르게 돼 있겠지 당연히. 그 전에는 보세요. 일단 이 문제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야. 기초생필품에 해당하는 김치 등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이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거. 이게 그거라고. 풀무원 김치, 비비고 김치. 여러분 또 뭐 하나 언급 안 한 게 있나? 뭐 큰 게 상관없겠죠. 아무튼 뭐 김치 이런 상호에 있는 유명한 김치도 있잖아요. 엄마손 김치인가? 그런 건 없나? 풀무원 아니면 그 쓸데없는 얘기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번이 원래는 정답이었다고. 이게 과세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과세였으니까 1번이 정답이었는데 일단 이거를 23년 개정세법 23년도 세법을 적용하자면 1번도 면세가 되겠죠? 이것도 면세인 거예요. 한시적 면세. 처갓집 김치인가? 아닌데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자, 아무튼 그냥 해봤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예요. 요런 것도 기억 안 나면 되게 막 찝찝한데. 자, 여러분 아무튼 2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 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다 못 외우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느낌적으로 국가가 일단 공급해.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한테 뭔가 지급되는 이런 거를 대가로 뭐 나라가 주는데 이거를 면세해 주는 게 옳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들죠? 들어야 돼. 든다고 할게요. 자, 2번. 그러니까 이거 법에 따라 사회복지 이용 서비스권을 대가로 국가가 지급하는 거는 용역은 면세한다. 요거는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하고 경쟁하고 이런 건도 아니고. 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생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 여러분 사실 이것도 보통 주요 리스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것도 맞아. 면세야. 됐죠? 그냥 공익 목적인 것 같고, 그죠?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렇게 공부해도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구석지었다고 표현하기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 게 나오는 경우는 약간 어쩔 수 없어. 느낌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 근데, 느낌에 기대는데 그 느낌이 틀리게 되는 경우라면 그게 어려운 시험이라고요. 아셨죠?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을 일괄로 임대하는 경우는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큰 경우 부동산 임대 경용. 자, 요거 볼게요. 요거는 이따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기 다시 보기를 할 건데 문제가 따로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독립된 거 있기 때문에 일단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거든요. 사업용 건물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그래서 모두 주택에 대한 임대 경력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임대 영역은 면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걸 아니라는 거야.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게 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임대 영역이니까 전부 다 면세가 되는 거죠. 되셨죠? 이런 거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또 나올 거야, 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류. 이것도 면세예요. 자, 음식점업 이런 거 있죠. 뒤에 다시 정리된 거 보고 갑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국가가 제공하더라도 아까 KTX나 이런 것처럼 민간하고 경쟁이 되니까 부동산 임대업, 음식점업은 과세해요. 그죠? 다른 음식점보다 형평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만
음식점업이더라도 군인이나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은 면세한다. 그럼 이거는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아, 요렇구나. 받아들입시다. 됐죠? 요 위에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국가가 제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음식점업, 숙박점업은 과세라고요. 발음이 되게 엉킨 것 같아. 음식점업, 숙박업은 국가가 제공하더라도 과세인데 다만 군인한테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등에서 한다면 면세한다.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봐봐. 요것도 옳은 것은인데 면세되는 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이 관입, 병입,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아, 무슨 김치지? 비비고 풀무원 말고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종갓집! 기억났다. 그럼 종갓집 김치 있죠? 그것도 포함할게요. 처갓집이 아니었어. 처갓집이 아니고 종갓집 김치다. 그죠?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만 제가 많이 떠올라서 말해봤습니다. 아, 속이 시원하다. 처갓집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통닭집이고. 아무튼 여러분 1번 보면 이게 예전 답에는 과세였잖아. 그러니까 1번이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세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1번은 이제 면세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면세요, 면세. 1번도. 아우, 속 시원해. 자, 수도 사업자가 수돗물. 여러분 아까 뭐 수도는 면세, 전기는 과세라고 했죠. 자, 2번 그리고 좀 더 멘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표현이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자, 여러분 지금 저거는 뭐 다른 표현 모르고 그냥 수도는 면세다라고 표현 풀었어도 문제 없었어.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런 거였나? 뭐였냐면 보세요. 수도 사업자가 도관에 의해 공급하는 물은 면세.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도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그 수도겠죠? 그 면세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더라고 또. 한계 내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래요. 사실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뭐라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게 있나 했는데 뭐 하나만 둡시다. 도관에 공급하는 물, 그 엄격한, 그게 정밀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도에 대한 정밀한 정의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이게 뒤에 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한계 내 선박에 뭐 이런 경우는 과세다. 알아두면 좋지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왔네.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면서 했던 게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틀렸네 이거. 제가 말을 다르게 했네요. 보세요, 여러분. 수도 사업자가 도관에 공급하는 수돗물 이거는 면세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면세죠. 근데 방금 말했던 뭐? 그럼 저도 이거 처음 봤다고요. 한계 내에서 선박 등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이거는 과세야. 그죠? 그러니까 2번을 보고 면세다 과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거는 면세고 뒤에 거는 과세니까. 여러분 헷갈리지만 이게 기출됐던 거니까 이 정도는 좀 합시다. 알았죠? 뭐 제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풀 때 저도 방금 근데 내가 왜 저걸 적었지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야. 기출됐던 거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일반 전기 노선 버스가 부족해 운송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이 명령에 따라 전세 관광버스를 일반 전기 노선에 투입했대.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반 전기 노선에 부준한 방법으로 요금을 받았대요. 여러분 딱 듣는 순간 면세가 돼야 되겠죠. 스토리 읽어보면 자, 우리 시내 노선이 뭐 일시적으로 뭔가 수요가 어떤 특정 노선이 폭발해서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해봐. 그래서 지자체장이 이거 지금 급하다. 조금 더 저 수요를 좀 맞춰줘야겠다라고 해서 전세 관광버스는 여러분 원래 과세잖아. 근데 그거를 자 이거 좀 너희 회사 쪽한테 말해가지고 야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좀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일반 시내 노선에 운행을 하고 돈도 여러분 그냥 일반 노선으로 받았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노선이란 말이잖아요. 일반 시내버스란 말이잖아. 면세라는 거야 이 경우. 말이 길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니까 뭐 이해되죠? 어려운 건 아니고 이 경우는 당연히 시내 뭐 면세해야지 타당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3번 면세라는 거야. 원래 정답은 3번 뿐이었어. 근데 1번도 김치, 규격 김치도 규격 포장 김치도 면세가 돼서 지금 23년 기준으로는 이것도 복수 정답으로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이거를 뭐 복수 정답이 아닐 거고 하다가 하나로 정리돼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알아만 두자라는 거야. 뭐
비비고 김치, 종갓집 김치, 풀무원 김치, 이런 규격 포장된 김치 23년 말까지 면세다. 24년, 25년까지 연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면세다. 4번 종교 자선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자체 기금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생필품을 공급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이번 문제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 그죠? 수도도 물도 좀 다르고 어렵고 그죠? 3번도 그냥 단순히 일반 시내 노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잖아. 이런 경우라면 어떡할래? 거기 여지가 사실 생긴다고 3번도 봤을 때 관광버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고 그게 맞는 말이지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전세 관광버스? 왜 면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좀 까다로워요. 4번도 보세요. 4번도 보면은 뒤에 표현을 봅시다. 풀이를 봅시다. 자, 일정한 단체가 그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한다는 거예요.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계속적 공급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과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이게 문제야. 계속적으로 이건 일시적인 거라 해야 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 됐죠? 법인 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 활동을 위하여 홍보 활동, 출연, 교습, 계약 체결 등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게 여러분 면세? 일리가 없겠죠?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렇게 서민이라서 그 서민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면세다. 지금 이런 핀트하고 지금 또 안 맞잖아. 그죠? 연예인과 전속계약 체결하고 연예 활동을 관리 용역 제공하는 것은 과세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과세다라는 거야.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보기 자체가 여러분 좀 낯설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수도 나오고 설탕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꽤 까다롭게 나오잖아. 풀이 문구 하나하나 자체들이.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기출되었던 거는 확실히 알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또 만약에 5개 중에 5개가 다가 또 새로우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누구나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한 3개 정도만 기출해서 나는 알아. 이걸 발라낼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다음 시험에서 여기 계속적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왔다. 그럼 그건 면세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합격할 확률, 고득점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술되었던 거 위주로 열심히 품목을 외웁시다. 자, 요건 좀 쉬울까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도 고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말했지. 신문 자체는 면세예요. 근데 신문 안에 들어가는 광고는 과세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2번 풀이가 있나? 자, 2번을 이걸 냈네요. 자, 골동품 기본적으로 여러분 과세입니다. 과세. 그죠? 골동품 이게 수입집하고 이런 게 서민 지원하고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죠? 약간 이게 골동품이라는 게 관상이나 그런 어떤 취미,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한 거에 더 많기 때문에 과세를 봅니다.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입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자,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것도 과세. 우리 공부했던 거 과세. 자, 관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말했죠? 우리 학원 쪽 봅시다. 제가 학원 말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 그 교육 용역만이 면세라고 했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지 않은 등록 신고하지 않은 학원은 과세예요. 과세. 자, 그리고 5번이 여러분 면세인데 이게 나름의 페이크가 되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는 거지. 임대? 과세 아닙니까? 과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자, 뒤에 제가 정리를 아마 해뒀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공부할 거예요. 자, 1번, 2번은 여러분 공급이야, 공급. 3번, 4번은 임대라고, 부동산. 됐죠? 1번, 2번은 공급, 3번, 4번은 임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오케이. 한 걸음씩 갑시다. 공급부터 볼게요. 그럼 공급은 여러분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임대는 말 그대로 돈 받고 빌려준 거고요. 됐죠? 공급, 팔 때 여러분. 건물의 공급은 과세하는 게 기본이에요.
단 국민주택 공급의 면세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 즉 이 말은 뭐예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급은 과세한다. 그래서 방금 보시고 그러니까 봐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과세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방금 게. 근데 잘 봐요. 지금 위에 보고 봅시다. 뭐라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급이었다면 과세라고요. 근데 빌려준 거잖아. 그지? 일단은 그렇구나. 내가 뭐가 지금 헷갈리는 건지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우리는 저도 헷갈려요. 공급하고 헷갈렸던 거야. 저건 임대잖아. 일단 공급을 또 정리하고 봅시다. 자, 여기까지 됐고. 공급하는 경우는 국민주택 공급까지는 면세다. 초과하는 분은 과세다. 그치? 토지의 공급은 여러분 무조건 면세예요. 우리 부가가치세 처음 공부할 때 요거 하거든요. 부가가치 토지는 여러분 부가가치세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면세. 됐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둡시다. 토지의 공급 면세야. 뭐 규모가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는 토지의 공급은 무조건 면세예요. 됐죠? 자, 이제 임대 쪽을 볼 거예요. 3번, 4번은 빌려주는 경우. 건물을 빌려주는 경우는 여러분 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 이게 끝이야. 85제곱미터 이런 거 없어 이거. 그죠? 여러분 봐봐. 건물의 임대는 상가 빌려주는 거는 과세고 주택 빌려주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 아무리 크더라도 주택 임대는 면세라고요. 옆에 적혀있죠. 주택 임대는 규모 상관없이 면세함에 주의. 이거는 헷갈리기 쉽죠? 공급인 경우하고 헷갈리기 쉽다고 원래. 이제 우린 구별해 두자고요. 주택을 머릿속에 주택을 팔 때는 국민주택 규모면 면세, 국민주택 초과하면 과세야. 빌려줄 때는 주택은 규모 상관없이 다 면세야. 빌려줄 때는. 됐죠? 요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봐봐.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출제자가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그죠? 전용 면적이 85제곱 초과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할 때 이거 과세였던 것 같아. 그럼 이 문제 틀리는 거잖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주택의 임대는 뭐다? 면세야.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면세. 됐죠? 짧은 문제지만 속임수가 있었던 거야. 우리 이거는 잘할 수 있어 이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이제 마지막 경우까지 봅시다. 어떤 경우예요? 토지를 빌려준 경우. 토지 빌려준 건 과세예요, 여러분. 근데 나대지를 빌려준 것도 과세라고요. 그죠? 상가 부수 토지 임대도 과세고요. 단 옆에 전답, 과수원 등의 임대는 과세 제외고요. 이건 별도로 있는 거야. 규정이. 여기까지 헷갈리시니까 여러분 일단 토지의 임대는 과세라는 거야. 단 주택 부수 토지는 면세한다. 요렇게까지만 가셔도 좋아요. 요 뒤쪽은 일단 보지 마시고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 거야. 됐죠? 토지의 임대는 과세대 주택 부수 토지는 면세다. 이어지는 게 이거잖아요. 주택 임대는 면세고 주택 부수 토지 임대도 면세다. 이게 이따가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말씀까지 더 드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주택이 더 크다, 상가가 더 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요 케이스를 아시고 이게 좀 힘들다 그러시면은 일단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여기 토지의 공급은 면세라는 거. 아무 조건도 없이 이게 짧잖아. 외우기 좋죠? 어떤 다른 조건 없어. 크기 이런 거 아무 조건 없다고. 토지의 공급은 무조건 면세다. 요거 하나 외웁시다. 1번. 2번 외웁시다.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 주택을 판다. 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세. 팔 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다. 주택을 임대한다. 이거는 규모 상관없이 임대는 면세다. 주택 임대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스토리로 지금 쭉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안고 가도 대부분 다 풀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합시다. 자, 풀어볼까요, 이제? 또 봐봐. 다음 문제도 뭐예요? 면세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면세인지 아닌지 갈라내는 거죠? 요거 당연히 쉬워요, 앞에 풀었잖아. 법에 의해 허가받지 아니한 학원사업자. 이거 과세라니까 바로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원 무조건 면세, 학원 면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조건이 있었다는 거지. 법에 따라 허가가 났어야 되는 거야. 그런 학원만 면세인 거예요. 됐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이제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라고 그 뜻이 자동차 학원이 법에 따라 허가를 안 받았나?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 학원은 그냥 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별도로 과세로 생각하는 거고, 지금 앞쪽에 있는 학원 이거는 법에 따른 학원에 대해서는 면세고,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경우는 과세다 이 말이야 지금 1번. 자, 1번은 과세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나무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의 공급은 과세고요. 그런 식으로. 지하철, 시내버스 면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또 나오죠. 일단 5번 영유아용 기저귀 그런 거 생리처리용품 이런 것들 다 면세입니다. 자, 여러분 4번. 그러니까 이게 그 출제자께서 일단 1번을 확실히 알면 정답이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고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리마인드로 확인을 꽉 잡아줘야 돼. 지식을. 헷갈린다고. 아, 그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그 규모 뭐 면세고 4번 보면 85 넘잖아. 100제곱미터네. 과세다. 이렇게 속을 하고 페이크를 내신 거죠. 속임수로. 아니라는 거야. 이제 우리는 안 속아요. 안 속아야 될 텐데. 자, 뭐다? 주택 임대 영역은 규모 상관없잖아. 이 85제곱미터다, 100제곱, 85제곱미터보다 뭐 작다, 크다, 이건 언제? 85제곱미터 이하? 미달? 뭐라고? 다시 앞에 봅시다. 그것도 확실히 보고 갑시다. 85제곱미터 이하일 거예요, 이하. 아까 여기 있을 거야. 85제곱미터 이하잖아. 초과하는 경우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니까. 일단 85제곱미터 이하는 판매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세, 초과는 과세, 이렇게 하는 거고, 임대는 규모 상관 있다 없다? 규모 상관없이 면세. 됐죠? 다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4번 헷갈리지 말자. 속임수에 당하기 딱 좋다. 아까 우리 다 외웠으니까 이제는 안 속겠죠, 우리? 됐습니다. 요런 게 여러분 객관식 중에서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야. 공부가 됐다면. 문장이 길어가지고 문장의 주술관계를 분석하고 어디가 틀린 게 없는지 요 부분은 맞는데 여기가 틀렸네. 이렇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 그런 것들에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거야. 몇 초라도. 그래 몇 초가 모여가지고 내가 다른 문제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야. 됐죠? 그런 식으로.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요 파트의 마지막 문제인데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거예요. 부동산 임대에 관한 거네요. 밑에 정리. 공급 임대. 방금 말했던 거예요. 일단 토지의 공급은 면세한다. 요거는 기본으로 처음으로 요거 깔고 가자라고 했어요. 자, 건물의 공급은 과세인데 국민주택의 경우는 공급이 면세다. 됐죠? 그리고 이제 임대 쪽으로 내려와서 뭐다? 건물의 임대 쪽에서 상가 임대는 과세되는 건 당연하고 주택 임대는 규모 상관없이 면세다 라고 했어. 토지 임대는 과세인데 주택 부수되는 토지라면 면세한다 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번에 나올 거야. 전답, 과수원, 임야, 염전 등에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임대 옳지 않은 것 1번 전답, 임야 등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답, 뭐 농사 짓거나 이런 용도로 쓰려고 빌려준 거야. 그때 임대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자, 3번부터 볼게요. 임대주택에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용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 부분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를 보지 않는다. 자, 맞아.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풀이가 따로 있나? 뒤쪽에 3번이 따로 있나? 자, 그쵸. 여러분, 요거. 겸용주택의 임대. 겸용주택이라 하면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인 경우겠죠? 그걸 빌려줬다고 할 때, 아까 앞에서 나왔어.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보다 커.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했어. 그 말은 뭐야?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의 임대니까 면세죠. 규모 상관없다는 거야. 맞죠? 부수 토지는 건물 정착 면도에 한도가 있어. 앞에서 이따 볼 건데, 도시지역 내 5배, 도시지역 외 10배 이런 식 한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도에 포함하는 토지까지는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그 임대도 면세로 본다. 됐죠? 나의 경우.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과 50대 50으로 똑같거나 오히려 주택이 더 작아. 여러분 이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이때 전부를 사업용 건물로 보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가가 조금 혜택이라고 보면 돼. 주택이 더 많으니까 전부 다 주택으로 봐줄게. 전부 주택 임대니까 다 면세. 요렇게 보고. 나는 이제, 아예 주택 대 사업용 건물이 딱 5대5니? 딱 5대5거나 주택이 오히려 작으니? 그러면 정확하게 가자. 주택만 면세야. 주택 임대만 면세라고. 됐죠? 그리고 이제 부수 토지도 주택 면적만 면세고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그 5배, 10배 해서 주택 부수 토지라 봐서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 면세로 본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3번 다시 읽어볼까? 아까도 나왔던 문장이야, 이거는. 임대주택에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겸용주택 경우는 사업용 건물이 주택 면적보다 커.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이건 아까하고 다른 케이스네. 아까는 주택이 더 컸죠. 그래서 전부 다 주택으로 봐서 모든 임대가 면세다. 이거였고, 이거는 뭐예요? 사업용 건물이 주택 면적보다 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사업용 건물 면적과 주택 면적이 똑같은 경우, 5대5여도 똑같아. 같은 경우예요, 이거. 어떻게? 주택은 주택으로 봐. 면세야. 주택 임대 면세. 사업용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는 과세. 주택 부분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를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세한다는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됐어. 자, 5번.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페이크로 속임수로 내셨던 거에 대해서 확실히 5번 봐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다. 맞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세라고 했잖아. 임대는. 임대. 국민주택 규모인지 아닌지 아무 없잖아. 임대는. 요걸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게 계속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 이상 주택 임대하는 경우인지 공급하는 경우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니라는 거를 출제자께서 회차에 걸쳐서 계속 다른 방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번만 알아두면 그냥 보기 하나 그냥 얻는 거야, 우리. 됐습니다.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맞는 건데 주택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판단한다. 요거 맞는 표현인데 공부상은 여러분 요렇게 쓸게요 라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등록이 돼 있다는 거야. 이 용도가.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빌려가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임차인이 공부상에는 이만큼 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실질이 중요한 거야.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공부상 용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주거용을 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시 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요거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렇겠거니 맞는 말이야. 타당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넘어가면 돼. 자, 그리고 잠깐 보면은 지금 이게 사실 최신 기출이고 2번이 틀린 걸로 되거든요.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면세한다라고 하는 게 틀렸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 밑에 좀 이렇게 이것저것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여기 왜 틀렸냐면 주택의 임대는 면적에 관계없이 면세가 맞아. 우리 했던 거잖아. 말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읽기에 따라 조금 이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일단 이게 틀려. 주택 부수 토지 모두 면세한다. 이게 아무튼 틀린 거거든요. 이게 출제하신 의도는 주택 부수 토지는 한도가 있다는 거. 5배, 10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면적 관계없이 모두 면세한다는 표현은 틀린 거다라는 출제 의도로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러분 밑에 써놓은 거는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주택 부수 토지라고 하는 거는 밑에 요렇게 5배, 10배 요렇게 그 정의상 주택 부수하는 토지, 주택이 부수되는 토지는 요렇게 한다 라고 해서 5배, 10배 안에 한도 안에 들어가는 거를 주택 부수 토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주택 부수 토지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한번 한도에 걸렸다고. 이미 모든 게 걸러져 있어. 이 정의 안에. 그러니까 주택 부수 토지라면 제한 없이 면세다라고 표현해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의도가 그게 아니란 걸로 보여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잠깐 읽을게요. 여기 방금 말했던 거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기 이건 문제가 없어.
주택 임대는 규모에 상관없이 면세하니까 이거는 그냥 주위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하면 돼. 주택의 공급과 다르구나. 공부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따로 언급할 게 없고, 지분의 의도는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혹은 10배까지만 면세되고 그 초과하는 부분은 면세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틀린 것이다 라는 걸로 2번이 문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정답인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주택 부수 토지라는 개념 안에 이미 5배 또는 10배는 한도가 포함된 걸로 만약에 본다면 어때? 이 개념 안에 이미 5배, 10대로서 한도로서 이미 충족해서 들어왔다고 알았다고. 정의를 충족하고 들어와 있어, 주택 부수 토지는. 그럼 주택 부수 토지 5배, 10배라는 한도로 들어와 있다면 주택 부수 토지인 이상 면적에 제한 없이 면세라고도 볼 수 있지 않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한번 요걸로 질문하시는 분이 최근에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써야겠다. 요 문제로 그 책을 만들 때 한번 여기 언급을 해드려야겠다. 여기서 길게 썼는데 사실 뭐 그냥 다른 4개의 지문이 명백히 맞고 객관식 풀이의 특징이니까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2번은 정답을 고르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지금 이 설명을 길게 한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만약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지만, 객관식이니까 여러분. 이 문장 하나 자체에 대해 OX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 객관식 풀이야. 상대적으로 5개 지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린 푸는 거니까. 그렇게 보자면, 이번에 해석을 요렇게 파랑이로 그냥 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조금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영세율까지 영세율을 한 번에 정리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쉬었다가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세금계산서 볼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